왜 자꾸 구독을 안 눌러주지? 나 진짜 이 얘기 좀 하고 싶었다. 지금 구독 안 함이 지금 70% 넘어요 또. 그게 우리 잘못이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자극적으로 안녕하세요, 노가다 김씨입니다. 안녕하세요, 너가다 박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특허그룹 뷰입니다. 그때 우리 자본주의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요즘에 좀 못하고 있었는데, 또 자본주의의 기본은 또 주식과 투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투자할 만한 대상이 무엇이 있는지, 산업이 어떠한지 그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분석이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도 오늘을 2020년에는 어떤 산업이 유망한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왜 자본주의 얘기를 별로 안 한 겁니까? 뭐 하다 보니까 바빠서 안 했죠. 원래는 유별리산이 아무튼 산업 동향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왜냐? 대상을 고르기 전에 그걸 모르면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우리가 스키를 타면은 슬로프를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수영을 할 때도 물살을 따라가야 되고, 산업 동향을 모르고 어디에 투자할지 투자처를 결정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회사가 돈을 잘 벌면 음. 주가는 오르잖아요. 산업 동향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경제가 네. 좀 걱정이죠. 매일매일 잠을 못 잡니다. 정치적인 이슈 때문일 수도 있지만 산업의 그런 사이클 상에서 지금이 바닥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 종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황에 다른 산업들도 분명히 있어요. 반도체는 삼성이 너무 커졌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생각은 하고 있지만 사실인 건 사실이죠. 사실인 건 사실이다.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네. 반도체의 그 업황 자체가 이제 바닥에 있을 때는 산업의 또 활력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오늘 해볼 얘기는 카메라예요. 카메라를 많이들 쓰시죠. 셀카족들 이런 분들은 핸드폰 카메라 굉장히 많이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이 핸드폰 카메라 기술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있고, 그 카메라가 단순하게 렌즈로만 구동하는 게 아닌 거죠. 그 안에는 되게 신기한 모듈들이 들어가게 되고 신기한 기능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오늘 해볼 카메라는 좀 특이한 카메라입니다. 뭐 토프 카메라. 우선 토프 카메라 전에 요즘에 이제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의 가장 큰 변화가 뭐죠? 인덕션이죠, 인덕션. 아, 아이폰이요? 카메라 3개, 4개, 5개, 100개. 그게 굉장히 좀 큰 차이긴 해요.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에서 또 케이스에 구멍이 지금 6개인가 7개가 있다. 카메라 모듈을 팔 곳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카메라에 지금 수요가 굉장히 늘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우선 보고, 두 번째는 그 토프. 그러니까 토프가 여러분들이 뭐냐 하면은 일단 풀어서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토프가 네. 뭔지. 그 아이폰에서 이제 페이스 아이디라고 이제 새로 네. 도입이 되고 나서, 역시 애플이네. 역시 아이폰. 네. 삼성이 막 동공 맞추라 그럴 때 애플은 그냥 얼굴만 갖다 대면 바로 인식해버리는. 그보다 더 대단한 게 이렇게 약간 여기 옆에 있다가 딱 쳐다보면은 딱 열리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던데 근데. 그 정도는 아니야.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CF 보면 할아버지가 그 선베드에 누워가지고 이렇게 딱 떠서 확인하고 딱 떠서 확인하고 하잖아. 그 정도는 아니던데. 되던데? 아, 그거 과장한 거야. 물론 앱등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그 완성도 측면에서 정말 애플이 늘 혁신을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폰이 이후에 네. 이제 어떤 기술을 넣을 것인지 늘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애플이 가장 완성도를 높여서 구현하려고 하는 기술이 AR과 VR. VR이 있죠. 네. 이걸 구현하려면 그럼 어떤 이제 그런 부품이 필요한가요? 토프요. 그쵸, 토프가 뭐예요? 타임 오브 플라이트. 그 종래에 있던 그런 카메라와 차이가 뭐죠? 종래에 있던 카메라도 측정은 했어요. 그러니까 방식이 다를 뿐이죠, 두 개가. 그냥 쏘고 돌아오는 거잖아요. 토프는. 종래에는 그 입체적인 형상에 따라서 빛에 반사하는 정도가 다르니까 그걸 카메라가 인식해서 적당히 그 입체적인 형상을 추정을 하는 거죠. 아, 아이폰 앱 중에 측정 도구라는 게 있습니다. 네. 네, 그걸 켜게 되면은 그 카메라를 딱 들이대면은 그 실시간으로 이 지점부터 저 지점까지 어떤 그 거리 같은 것들을 측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종래의 카메라는 그러니까 멀리 있는 피사체의 거리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네. AR이나 VR 구현에 적절하지 않았는데, 네. 사실 올해 이게 아이폰은 새로 나온 게 10일에서 원래 그 토프 모듈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이번에 들어오려고 했는데 이번 10일에서 토프 모듈을 안 쓴 거죠. 네. 왜 안 썼어요? 없었어요. 아니, 있었지. 지금은 삼성 거에 이미 노트에 들어가 있어요. 아, 비싸서. 그런 거 애플은 완성도에 굉장히 초점을 많이 맞추기 때문에 어설프게는 구현하지 않잖아요. 대변인이에요. 애플이 항상 선두주자는 아니었어요, 모든 기술에서. 맞아. 종래에 있던 기술의 완성도를 극적으로 높여서 늘 출시를 했고, 이런 트렌드 자체를 완전 만들어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또 애플이 그 토프 모듈을 넣고 AR이나 VR을 치연을 했을 때 사람들이 좀 조롱을 하고 비웃긴 하지만 결국엔 또 따라가거든요. 이게 또 애플의 힘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이제 후반기쯤에 다시 아이폰 12가 나올 텐데, 그때 막 이제
토프가 들어가겠죠. 들어가겠죠.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LG 이노텍이 토프 모듈을 공급한다라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카메라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좀 네. 소형화되고 집적화되잖아요. 근데 카메라가 뭡니까 결국? 사람의 신체 중에서 뭐를 대체하는 겁니까? 눈을 대체하죠. 눈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네. 눈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도입되는 거기 때문에 카메라의 시장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핸드폰 얘기도 했지만 그렇죠. 토프가 뭐 AR, VR에만 적용되냐? 가장 큰 또 혁신적인 아이템 하나 있지 않습니까? 유별사님이 맨날 물고 빨고 하는 거. 그렇죠. 자율주행차에서 사방팔방에다 카메라 다 달릴 건데 이제 네. 일론 머스크가 뻥쟁이, 고라쟁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아무튼. 사실 뻥쟁이와 그 혁신가의 한 끗 차이 아니에요? 한 끗 차. 그렇죠. 한 끗 차이죠. 근데 그 자동차를 라이다라고 해서 적용이 되잖아요. 라이다는 지금도 들어가 있죠. 그렇죠. 라이다라고 해서 적용이 되는데 앨런 머스크가 네. 라이다를 굉장히 무시했습니다. 카메라로만 구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기들도 좀 더 고성능의 카메라를 통해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네.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을 강하게 주장을 지금 하고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이 토프 카메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이폰, 장기적으로는 자율주행을 포함한 여러 가지. 어쨌든 사람 눈을 대체할 수 있는 거에는 다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럼 뭐 정답. 종목을 골라서 잘 사자. 그렇죠. 종목에 대해서는 뭐 네. 종목 추천하자는 뜻은 아니고 네네. 그럼 과연 어떤 그럼 또 회사들이 여기서 네. 과연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경쟁력도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을까 한번 네. 그냥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특정 종목을 여기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토프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되게 많은 종목들을 알 수 있고 상장된 종목들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종목 얘기할 수는 있잖아요. 뭐 부품주들 많으니까. 많죠? 너무 많아요. 근데 너무 많아서 다 일일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이노텍. LG 이노텍이 단독으로 지금 아이폰에다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아이폰의 경우에는 1년 전부터 이제 공급을 받아가지고 네. 제조를 준비해놓기 때문에 네. 이미 거의 테스트 다 끝난 거예요. 이미. 선반영이 끝나고 됐다. 반영이 되고 있어요 이제. 네네네. 되고 있는데 어디까지 반영이 될 것인가는 뭐 각자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그러니까 거고. 지금 진행 중인데 그리고 저희가 이 영상을 기획하면서 뭐 괜찮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지금 이거는 반영이 되고 있는 섹터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희가 다뤄왔던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았다가 저희가 뭔가 좀 예상을 해봤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르기 시작한 종목들이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면밀하게 좀 검토하셔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다만 꼭 보셔야 될 거는 이 회사가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아닌지 꼭 이런 게 히트 친다라고 하면은 막 떨거지들이 붙습니다. 우리도 이거 할 거다. 우리도 이거 개발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붙게 되는데 지금 일단 어떤 회사들이 토프에 대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고 주도권을 쥐고 있는지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그래도 뭐 수혜를 보는 종목 몇 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볼만한. 네, 그쵸. 파트론이 모듈 업계에서 굉장히 경쟁력 있는 회사죠. 네. 각자 한 개씩 말해보죠. 저는 파트론. 뭐 MC넥스였나요? MC넥스는 이미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우상향 중입니다. 그러니까 바닥을 근데 심하게 찍었어 다들. 아주 개꼬라 박은 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데 초입이긴 합니다. 그래서 뭐 더구전자라던가 나무가 삼성에 좀 많이 납품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어디까지 기술이 발전했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자동차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오감을 다 동원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가장 자유롭지 못한 게 아직까지는 시각입니다. 지금 솔직히 손발은 되게 편해졌어요. 많이 편해졌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눈이 자유롭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의 기술은 앞으로 점점 더 계속 발전할 것이고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낙수 효과 얘기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낙수 효과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흘러내린다. 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네.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뭐 부정하는 어떤 세력들도 있고 네. 그걸 낙수 효과를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도 있는데 그게 낙수 효과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이를테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경쟁 관계가 아닙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물건을 사잖아요. 네네. 결국 구매자일 뿐이에요 대기업은. 네. 중소기업 무조건 이득이죠 솔직히 말해서. 네. 거기에 납품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흥망성쇠가 결정될 수도 있는 네. 굉장히 중요한 고객들이기 때문에 네. 대기업이 잘 돼서 중소기업의 물건들, 부품들을 많이 사주면 중소기업도 돈을 많이 벌고 네. 그때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거든요. 특히 네. 그런 사이클이 완전히 이제 정점에 다다랐을 때 주가가 완전 최고점에 오르기 때문에 네. 예, 대기업이 안 되면 경제가 사실 잘 돌아가기 힘듭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이 아직까지 아주 많다라고도 저는 생각 안 하고 극소수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에 매달려서 먹고 사는 기업들이 수백 개가 되겠죠. 네. 네네. 그리고 낙수 효과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자연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이론이 아니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야. 당연한 거고. 당연한 거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자연의 섭리라고 이런 거는. 뭐 섭리 그렇게 뭐 거창하게 얘기할 것도 없죠. 사실. 섭리야 뭐 윗물이 아랫물로 흐르는 거야 그냥. 아니 그 추상적인 개념보다 당연히 중소기업에서는 납품할 업체가 대기업이거든요. 대기업이 돈을 벌어야 당연히 이런 거지. 물이 아래에서 위로 흐를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다고 말하는 거. 그 낙서 효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건 것 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기 때문에 돈을 많이 써서 아래에도 흐를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공생하는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도 중소기업의 물건이 필요한 거고 중소기업도 대기업의 대기업이- 물건을 팔아야 하는 거고. 하여튼 이거 낙서 효과 관점에서도 그런 종목들의 향후 주가 향방을 좀 모니터링 하시면서 코스피나 좀 덩치 작은 애들에 대한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덩치가 작은 애들의 장점이 있어요. 많이 튀죠. 그렇죠. 실적이 굉장히 좋아졌을 때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네. 변동폭이 크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근데 올라가는 걸 따라가서 사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 위험하고 네. 적절치 않다. 늘 항상 그러니까 우리가 업계 동향이나 산업 동향을 잘 판단해서 나중에 이 산업이 지금은 어느 정도 조금 바닥에 있지만 네. 오르겠구나라는 시각에서 사서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시장이 너무 이제 좋아졌을 때 팔고 네. 나오는 게 사실 투자죠. 네. 네, 그런 부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올해는 개인적으로 이제 12월이 다 가고 있는데 저는 크게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그럼 전망을 좀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줄기차게 말씀드렸지만 망하기 전에 호황은 아직 아니다. 그래서 그 호황이 한번 찾아올 것이다. 내년에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게 보는데 뭐 사람들 워낙 부정적으로 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반도체에 굉장히 좀 종속적인 성격이 강한데 네. 반도체 가격이 지금 바닥을 다 친 상태거든요. 낸드는 완전히 지금 올라가고 있고 그게 가격이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영업이 굉장히 크게 또 이제 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코스피도 많이 오르고 마지막 불꽃을 터뜨릴 수 있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좀 버블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터뜨릴 때가 되긴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한번 반도체가 업황을 끌어당기면서 한번 좋은 때가 오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저는 합니다. 반도체에 몰빵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내년도에 좀 다 같이 성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어쨌든 연말 연시 잘 보내시고 저희는 연말에도 쉬지 않고 유익한 영상으로 계속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기원하면서 하여튼 많은 격려와 응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영상 자체가 결국 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정보는 절대 아니거든요. 생생정보통 저리 가라거든요. 그쵸.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고 주변에도 많이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